30살이 나에게 가르쳐준 30가지 상. 30세에 깨달은 30가지 삶의 지혜. 30岁教会我的30件事情。 첫 번째, 자신의 총명함을 항상 선량함 뒤에 두어라. 항상 똑똑함보다 착함을 앞세워라. 나는 남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를 연상시키는 것은 착한 사람이고 그 다음이 똑똑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어떠한 명예나 이익 혹은 다른 것 때문에 자신의 작은 영리함이 자신의 선량함을 가르게 삼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내가 사람으로서 지키는 첫 번째 원칙, 마지노선입니다. 두 번째, 언제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나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말들을 늘 입에 달고 살기를 바래요. 세 번째, 반드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일한 게 아마 총 4-5가지 일을 했을 거예요. 정말로 느낀 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다. 말이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흥미만큼 오래가는 원동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돈 때문에 혹은 다른 목적만을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오래 못 버티지 못해요. 저처럼 말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스스로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게 되고 당신은 더 잘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큰 행운이고 반드시 그 일을 계속해 나가세요. 만약 지금 하는 일이 내키지 않는다면 자신의 관심사를 스스로 잘 들여다보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네 번째, 누구나 반드시 제2의 직업, 부업을 가져야 한다. 지금 하는 일 외에 다른 수입원이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이건 나한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재테크를 어떻게 하냐고 묻는데 나는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수입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을 때 이번 달에 얼마를 아껴서 그걸 살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월급이 얼마를 더 벌 수 있을까? 그 추가 수입으로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만의 방식입니다. 세상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일하고 남는 시간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반드시 제2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아마도 당신의 흥미일 수도 취미일 수도 있어요. 단지 놀이 삼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를 저의 제2 직업으로 삼는 것과 같이 이런 제2 직업이 있어야 당신에게 선택 항목이 되어줄 수 있어요. 어쩌면 언젠가 이 제2 직업이 본업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게다가 동시에 그것은 당신에게 추가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나는 당신이 제2의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설령 단지 학생일지라도 당신은 자신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효도가 곧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다섯 번째 일은 저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효도가 곧 순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 중요한 순간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저는 미국으로 시집와서 나보다 어린 남자랑 결혼해서 내 남편이 됐어요. 이 모든 결정들은 사실 모두 우리 엄마 아빠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진정한 효도란 단지 말 잘 듣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신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주 부모님께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누려야 부모님께도 더 잘해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나의 이치, 근거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보고 싶어 하셨고 귀국해서 은행에서 일하라고 하셨지만 하지만 나 자신은 정말 행복하지 않았고 나의 일도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들에게 불평하는 감정을 느낄 때가 많았고 아니면 내가 억울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이건 나 자신에게도 건강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부모님께 보여준 효도 또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혹시 그들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내가 분명히 부모님께 효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효도란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6번째, 살을 빼고 싶다면 반드시 적게 먹어야 한다. 살을 빼고 싶다면 정말 방법은 적게 먹는 것뿐이다. 지름길도 없고 기적 같은 방법도 없다. 세상 모든 다이어트 방법을 거의 다 해본 사람으로서 말하지만 살을 빼려면 자신의 입부터 관리해야 해요. 무조건 적게 드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7번째, 반드시 사랑을 믿어야 한다. 반드시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과거의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았든 아니면 늘 순탄하고 멋지게 연애를 해왔든 상관없이 나는 당신의 사랑을 믿기 바래요. 사랑은 당신의 인생을 100배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8번째, 반드시 독립해야 한다. 저는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여자든 남자든 독립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와 사귈 때 상대에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나는 연애할 때는 내가 더 많이 베푸는 쪽입니다. 상대에게 많이 의지하거나 뭘 바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밖에서 밥을 먹어도 더치페이였고 평소에 지출도 더치페이였어요. 저는 이런 독립이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 발언권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요. 이건 저한테는 매우 중요해요. 기분이 나쁘면 바로 떠날 수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으면 미련 없이 관계를 끝낼 수도 있어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독립이 주는 성취감, 이게 난 정말 좋아요. 9번째, 여러분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줄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당신이 아름답든 평범하든 쌍꺼풀이든 외꺼풀이든 뚱뚱하든 마르든 그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는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든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도 충분하니까. 10번째, 영원한 사랑은 없지만 평생 사랑해주는 사람은 있다. 내 연애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여전히 사랑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건 희망이자 아름다운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믿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은 없지만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종종 금방 사라져버리는 찰나의 감정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한순간일 수 있고 만남이 하루일 수도 있고 하룻밤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나 자신도 계속 변하고 있고 내 생각도 바뀌고 관점도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과 성향이 딱 맞는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의 결혼 생활처럼 사랑이 항상 불타오르지는 않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평생 사랑할 거고 그 사람도 나를 평생 사랑할 거라고 생각해요.